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일진아이솔루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리핑이라는 영상을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거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허브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이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허브리핑 안에는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정리할 수 있고,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미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충분히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아이솔루스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면서 그저께였죠. 좀 많이 밀렸고요. 어느 정도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은 것 같죠. 어제랑 오늘이랑 조금씩 올라가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은 좀 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그 물량이 연출되는 하락 흐름을 끊어내는 듯한 조정 구간이 나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자, 2050년 탄소 배출제로 인해서 배출 제로를 위해서 내년에 수소라든지 전기차 보급에 2조 8천억 정도를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겠죠.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수소차를 이용을 하면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속 붙는 정부의 수소 시계인데 민간은 따라잡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대기업 제외하고 전반적인 민간 영역인데 수소 붐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기업이야 어차피 저희 여러가지 파이프라인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대기업들은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밸류 체인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과 대기업이 손잡아서 잘할 수 있는 것들 두세 개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이 수소라는 부분에 따라 들어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넥소라든지 투싼 수소차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수소 연료 저장 탱크를 이용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외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현대차 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BMW 쪽으로 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민간 따라잡기 어렵다, 이런 내용은 일진아이솔루스랑은 조금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속을 좀 붙이고 있는 정부에 따라서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더 밑에 있는 기업들이 좀 같이 좀 따라 붙을 수 있는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살짝 아쉬운 거죠. 자, 일단은 경제, 수소 경제 신용만 할 것인가? 4년 새에 예산을 10배로 늘렸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국가전략기술 지정 무산에 겉가속이 다르다라고 비판이 나오자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지 않았지만은 현재도 예산이라든지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무산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이 되면 기업들의 연구개발이라든지 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제, 세공제를 법정 최고 수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였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연구개발이라든지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 조금 주춤거릴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를 좀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재부 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이 아니라면 반대해서 결국 제외가 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겉으로는 전폭적 지원을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인색하다라고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친환경 에너지, 친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수소를 빼놓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막상 뭔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세계 주요국들이 수소 경제 선점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게 19년도 1월에 나왔죠.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이건 재작년 2월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소 관련 법정 계획 수립, 이거는 작년 11월 달쯤에 나왔습니다. 선제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수소차라든지 연료전지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거듭해서 현재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국가가 지원을 해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수소차를 예전부터 팔고 있는 현대차의 그 미래라든지 아니면 그 경쟁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현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정부의 뭐 전폭적 재정, 세제 지원이 성과 창출에 기포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수소 관련 예산은 2017년에 748억, 올해에는 8,454억 전으로 4년 만에 10배 정도 대폭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정부안 기준으로 약 1조 3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맞기는 맞는 것 같네요. 수치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죠. 자, 일단은 뭐 국가 전략 기술로 따라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은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밀린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 끝났으니까 6개월짜리 약 60일 정도의 뭐 거래일이 아직 살아있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런 식으로 좀 돌아 나오는 모습도 충분히 연출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의 수소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뭐 수소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CHPS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1월 매매 결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